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니 네. 이 하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셨군요. 네, 딱 맞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사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욕실 문턱 높이가 낮아가지고 신발을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슬리퍼가 높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신발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시공할 때 높이 조절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이게 슬리퍼가 뭐가 높아요? 빨리 보상해 주세요. 아니, 다른 집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뭐가 하자라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보상은 못 해드립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그 슬리퍼가 이렇게 문이 안 닫히고 슬리퍼에 걸릴 정도가 돼 있다. 이러면 무조건 하자 아닙니까? 불편함이 많죠. 왜냐하면 문이 닫히지 않는, 욕실 문이 닫히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욕실 청소를 하면 또 물이 막 거실 막 튀어가지고 뭐 복도까지 뛰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공동주택관리법을 보게 되면은 하자인 경우를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된 경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설계도서에는 전부 다 이 턱 높낮이를 낮춰가지고 이제 시공을 해가지고 물이 이제 튀어오지 않도록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에서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단순하게 욕실의 어떤 깊이만 표시되었다라고 한다면 문턱에서 측정된 단차 배수구까지의 어떤 거리와 그다음에 그 기울기를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슬리퍼가 걸린다고 해서 다 하자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설계 도면에 있는 것보다 좀 낮다. 문턱이. 그러면 하자라고 판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하자 보수와 관련된 부분. 얼마나 비용을 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턱을 높이거나 아니면은 기울기를 낮추는 어떤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사실 기울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욕실 바닥 전면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보상, 실무에서 보상은 이 턱을 높이는 그 보상과 관련된 그 금액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문짝은 또 밑을 깎아야 되나요? 문짝은 이제 뭐 약간 알겠습니다. 좀 깎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거는 이제 배상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하자 보수 신청을 하는데 근데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내가 인테리어를 싹 내 마음에 들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수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시공상의 하자, 시공상의 어떤 잘못된 시공으로 해서 이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공사를 다 뜯어내고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는지, 누구의 원인으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밝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자와 관련돼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시공사들은 대개는 우리와는 무관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공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욕실 공사를 하다가 욕실을 전부 다 뜯어내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해가지고 이런 하자가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재판을 가게 되면 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워서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대응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확실히 하자라는 게 인정이 됐다. 그런데도 나는 보상은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자빠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요즘 시공사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어떤 시공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데요.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특히나 이 법에서 하자 담보 책임에서 아예 그 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까지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시공사라든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하자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재시공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뭐 수선이 가능한 경우는 조그만 비용을 들여서 수선을 해주고 만약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재시공까지 책임을 다해서 해주고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시공을 한 회사가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이제 이 시공사가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충분하게 보장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 시공과 관련된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까지 따로 이렇게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면 못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자 담보 책임 예컨대 포장공사라든가 온돌공사, 승강기와 관련된 공사를 보게 되면 3년입니다. 그런데 이 3년을 넘어갔다, 아니면 5년을 넘어갔다, 이 이유와 관련돼서도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공상 잘못이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말 시공상, 설계상 어떤 잘못인지 아니면은 사용을 하다가 오래돼서 노후화된 어떤 시설상의 문제로 발생된 하자인지 이것을 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하자 담보 책임을 벗어난 어떤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상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밝혀내서 손해배상 책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실제상으로 받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위에서 물이 갑자기 새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이거 주로 이제 오래된 이 아파트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대개는 이제 윗집에서 그랬다 그러면 윗집 탓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원인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윗집에서 뭐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욕실 공사를 하다가 이런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떤 욕실 공사나 새로운 어떤 온돌 난방 공사를 하다가 배수관을 좀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런 어떤 누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누수와 관련된 원인의 책임이 있는 그 윗집에서 책임을 이 누수와 관련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윗집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랫집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사용하다가 누수가 발생을 했다. 뭐 대개는 이제 한 30년 된 아파트에서 그냥 노후화돼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의 이제 공동 관리 이제 수선 충당금이라 해가지고 그런 비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는 수선 충당금 같은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집주인한테 뭐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이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와 집주인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부분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는 뭐 본인이 고치고 월세는 주인이 고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상식입니다. 뭐 마치 이제 전세는 큰 금액을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내 집처럼 책임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고장 뭐 문을 사용하다가 문고리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초인종이 고장 났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가벼운 어떤 뭐 하자나 이런 손해 같은 경우에는 세 들어하는 월세든 전세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 온돌이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큰 누수가 발생했다거나 이런 문제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살다 보니까 장판이 너무 낡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들여서 원목 마루를 싹 깔아요. 그래놓고선 나는 분명히 나가야 되니까 2년 후에 나가야 되니까 이거 집주인이 사실은 이득이 발생한 거니까 반 정도 반띵합시다. 이렇게 안 될까요? 네, 이제 그 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이라고 해서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게 예컨대 그냥 장판을 강화 마루나 이런 걸로 수백만 원 들여서 고쳤다라고 하면 이거 뜯어내는 게 사실은 임차인한테도 손해고 임대인한테도 손해지 않습니까? 원상복구 해야 될까요? 임대인이 훨씬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익을 봤으니까 해당 부분을 좀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대부분의 모든 계약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계약서가 아니라 모든 계약서의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깔아놨다, 다이아몬드를 깔아놨다고 해도 그걸 다 벗겨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그거 원상복구하고 가시던지 아니면 나는 유익비는 못 주지만 비용은 못 주지만 그냥 그대로 놓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임차인으로서는 그거 뜯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놓고 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해요. 억울해도 비용을 청구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하자 보수 분쟁이 점차 늘고 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부영 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하자 보수 논쟁인데 점검 요령의 어떤 팁 같은 것 좀 알려주시면 어때요? 저도 지금 이제 새 들어서 이번에 들어가서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꼼꼼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2주 정도 제가 살았는데
사는 동안 계속해서 발견이 되더라고요. 오.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하자, 찍힘, 뭐 손상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봤는데도 또 발견돼서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입주할 때에 꼼꼼하게 하자를 발견하고 그 하자에 대한 기록과 상태를 남겨두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하자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수선하고 수리해달라고 하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통해서 해결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감정 비용이 더 들어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만 뭐 먹여 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예. 이 하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한번 한눈에 딱 보니까 그 확실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 뭐 앞으로 하자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팀만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아파트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하자 보수 요청하실 거예요? 저는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귀찮아서. 예, 네. 저도 사실은 문이 안 맞는데 그냥 네. 살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변호사도 이렇습니다. 예,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